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과학고 전형들이 계속 안내가 됐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꾸준히 한 학교 자기소개서가 전부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 20개 과학고의 자기소개서가 모두 안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남기고 설명해주기 좀 아쉽긴 한데요. 또 내용들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재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혹은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는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내용들의 눈을 뚫어져 쳐다보는 거 너무 눈 아프시죠? 하나씩 좀 분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에는 20개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3개, 4개 문항 이상의 문항 수를 가지고 있고요. 파트라고 써져 있는 것은 글감 숫자입니다. 이 글감 숫자 하나 또는 문항 숫자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영재학교를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구나 빨리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재학교에서 과학고 자소서로 바로 옮겨야지 그러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과학고 작성법과 영재학교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차이도 있고요. 자, 이제 하나씩 어떠한 방법들을 써나가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요. 모든 학교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원 동기 및 진로 역량입니다.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담고 있는 게 울산과학고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지원 동기와 진로 역량이 같이 가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과학고의 특성과 연결짓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러한 진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진로 목표를 이루려면 이 과학고에 어떠한 특성이 필요해요. 또는 어떠한 수업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진행되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언제나 지원 동기랑 진로 역량 같이 연결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진로 지원 동기 역량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과학고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한성과학고처럼 수학과 과학을 구체적으로 큰 활동 하나씩 혹은 두 개 정도씩 정리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전북과학고처럼 3개의 활동들을 수학에서 물어보고 3개의 활동을 과학에서 물어봐서 무려 6개의 활동이 있어야지만 작성 가능한 것도 있다는 거, 이런 특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 보니까요, 한성과학고에서요, 탐구 활동은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다 기술하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있었던 것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원하게 대구 일과고 Q&A에서 해줍니다. 자, 자기소개서에서 수상실적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노력들 기록 안 되나요? 라고 했더니요. 그 대회 중에서 대회 참여, 입상 결과 이런 내용 쓰지 말고 우리가 그 대회를 진행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목표 설정하고 계획하고 학습했는지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준을 쓴다고 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과학고의 우리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대회, 여러 가지 진행했던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빈 항목들을 채울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공동체 역량하고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공동체 역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성과고에서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사회 시간에 조별로 전쟁이나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한 방안을 탐구했고요. 조장을 맡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원사의 갈등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조원들 모두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말씀하는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나이스하게 됐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성과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실천했는지 본인의 인성이 어떻게 좋은 점인지 강조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요. 공동체 역량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성 역량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즉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팀 활동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이 주제가 좋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의 장점을 보여줄 때 구체적으로 방법과 내 인성이 드러날 수 있을 만한 문구를 정리해 준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독서라는 것이 깔려져 있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디테일하게 보여준 학교가 바로 경산과고입니다. 경산과고에서는요. 독서를 두 가지 분류로 제한해요. 첫 번째로는 뭘 제한을 하냐면 과학과 수학,
즉 전공 역량에 대한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책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인문 사회 분야, 본인의 기초 소양, 본인의 잠재력과 본인의 인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책을 열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도 세 가지 책을 쓰세요라고 할 때 꼭 과학수사학에 모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개 정도는 나의 자기 개발을 위했던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면요, 핵심 단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즉, 이 책의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보고서 내가 어떠한 주요한 키워드가 떠올랐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얘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즉, 그게 어디서 나올 수도 있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깊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